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VIP 수요 특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VIP로 새로 등급 변경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강의하는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보신 동영상 또는 유튜브에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 한 번에 몰아보기라고 나옵니다. 2022년도 8회 한 번에 몰아보기 보시면 브록, 실버, 골드, VIP에서 4개의 카테고리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VIP 등급을 클릭하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제1회 모의고사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처럼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 출제와 답안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한번 중간에 보자라고 했을 때 시험을 보시고 평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회 시험 보기 전에 한두 번 더 또는 두세 번 더 풀어봐서 현재 자기의 실력을 평가해서 부족하면 좀 더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수준이 아마도 한 50점 정도 나오면 무난하게 합격입니다. 이 점수에서 플러스 한 30 정도 더 나온다 보면 될 정도로 실전에서는 시험이 생각보다 좀 쉽게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쉽게 나온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어렵게 나오겠지 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60점은 항상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80점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는 단순하게 문제지가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 풀고 어떻게 문제를 볼 것인가 파생되는 내용까지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1시간 동안 강의하는 거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 그리고 공부할 방향을 잡기는 아주 좋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풀이 이 시간은 꼭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5번부터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 5번은 어떤 상황을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의 유형이 옛날 초기에 1회, 2회, 3회 때까지는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채점하기 편한 숫자 위주, 딱 떨어지는 것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한두 번 정도 유심히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과수원의 상태와 반드시 보장받기를 원하거나 보장이 필요 없는 재해가 다음과 같은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저가전 종합위험 2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가전 종합위험 과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선택 가능한 특약을 다음 보기에서 골라 각각 쓰시오. 5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적과 종료 이전에 특정 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이구나. 그래서 특정 위험만 담보하는 거구나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가을 동성애 부부장, 가을 동성애는 가입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하고 일소 피해 부부장 특약. 아시겠지만 이제 저가전 종합위원은 저가전에는 두 가지 5종 한정이냐 종합이냐 그리고 저가 후가 되면 5종 한정은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가을 동성애냐 일소 피해냐 해서 총 7개까지가 최대 가입, 최소는 5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저가전 종합위험의 상품 구성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1번 A 가수원 고산지대의 계곡에 위치해서 이른 봄과 늦은 가을 냉해 또는 동해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자주 발생하는데 5종 한정이 뭐죠? 5종 한정은 그래서 정확하게 5종 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5종 한정은
VIP, 태풍, 강풍, 우박, 태우집에 집중호우, 불나고, 지진. 이 5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5가지 속에 없잖아요. 그죠? 이 지문 자체가. 그래서 냉해 또는 동해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종합위험에 가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요거는 적과 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그러나 여름에는 기후가 서늘해서 폭염 피해는 없다. A 농지에는 폭염 피해가 없으니까 그렇죠. 가을 동상에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소 피해 부보장 특약이다. 그래서 보험료를 아끼자는 거죠. 왜? 폭염 피해는 없으니까 일소 피해 부보장 특약. 1번 정답은 일소 피해 부보장 특약이라는 거죠. 두 번째, B가수원은 평야지대의 논을 객토한 가수원으로 홍수 피해 위에는 별다른 재해가 없다. 홍수 피해 물과 관련된 것 빼고는 특별한 게 없다. 그렇죠. 평야지대니까. 그러니까 태풍에서 비와 바람, 우박, 집중호우, 5종 한정만 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5종 적과 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 그거 가입하면 되고 나머지 다른 특이사항도 없으니까 가을 동상해와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에서 전부 다를 선택하면 됩니다. 3개 다 선택하는 걸로. 박스에 나오는 3개 다를 선택하는 것이 2번의 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과수시 가수원 산자락 끝에 위치한 가수원도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멧돼지 하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 종합위험에 가입을 해야 되구나. 그죠? 그 다음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적과 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종합위험의 담보를 받아야 멧돼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자연재해는 보장이 불필요하다. 그 이외에 자연재해 멧돼지만 주로 피해를 입고 나머지는 피해가 없으니까 적과 후에는 과일이 다 이게 익은 상태에서는 다 큰 상태에서는 가을 동상해와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을 선택함으로써 보장받지 않음으로써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 동상해 부보장 특약과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을 선택하면 이 농지는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서술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농작물 재해보험에 공통적으로 보수하는 자연재해 가운데 동상해와 가을 동상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게 동상해, 가을 동상해. 그죠? 동상해와 가을 동상해. 요거는 구분해서 반드시 알아둡니다. 이번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 제보는 이제 다 받으셨죠? 요거에 91페이지와 92페이지 91페이지와 9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1페이지 보면 보상하는 손해의 정의, 태풍, 우박, 동상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괄호 넣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피하면 갈로 평균적인 강수량 이상의 많은 갈로가 평균적인 강우량 그런 식으로 해서 갈로 넣기 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는 괄호를 해놓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상해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해하고 가을 동상해 볼까요? 가을 동상해는 다음 장에 보시면 92페이지에 나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가을 동상해. 가을 동상해는 6번 가을 동상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해와 똑같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었는데 그것을 농작물이라는 말 대신에 비슷한 농작물의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그래서 갈로 넣기까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여기까지는 동상해 똑같죠. 추가되는 가을 동상해 뭐냐? 바로 이거랍니다. 육안으로, 눈으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해 주겠다. 육안으로 딱 봐서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가을 동상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바로 이거다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 그리고 잎 피해, 잎 그러면 잎사귀 엽자, 엽과비에 대해서 단감, 떫은감은 잎이 중요하더라. 잎이 먹여 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잎 피해 중에서 단감, 떫은감.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나오죠. 잎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10월 31일까지. 왜? 가을 동상이에요. 가을은 10월 말일까지니까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 중요합니다. 나무의 전체 잎 중에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해 주겠다. 30, 40% 하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원래 해주지 않는데 이 피해가 50% 이상 입었을 경우 그때는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로의 50% 이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일소 피해와 폭염의 정의가 그 밑에 나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해가 되면 이제 카카오톡 녹음해서 여러분이 이동할 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외워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카톡에 녹음을 해서 다니면서 계속해서 입에서 나와야 되고 틈만 나면 써야 돼요. 여러 수십 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십 번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듣고 입으로 뱉고 쓰고 이걸 반복해서, 그래서 가을 동상의 아래에 있는 중요한 일소 피해와 폭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폭염은 인삼하고 달라서 그죠? 펄펄 끓는 게 제가 3자 2개를 그렸죠. 33도씨 이상, 2일 이상. 요까지도 정확하게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려고 하면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93페이지 보시면 단감, 떫은감은 가을 동상에서 잎 피해가 50% 이상 입었을 때는 보장을 10월 31일까지 해주지만, 통상적인 가을 동상에는 사과배는 11월 10일,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 요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을 동상에는 11월 15일까지 단감, 떫은감 해주는데 이 피해만큼은 10월 30일이다.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 문제는 6분의 문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 폭염까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소 피해, 폭염까지도 같이 92페이지에 일소 피해와 폭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 7번. 7번은 1군에서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보험료 구하는 이런 부분은 유사한 형태로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 1관에서 아마 금요일쯤에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구하는 것이 환급보험료 구하는 것도 간단하게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구하는 것은 평년 수확량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푸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지까지 해서 정확하게, 이 간단한 7번의 문제가,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알면은 정말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농가의 2021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현황이 다음과 같아. 각 품목별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산출식을 포함해서 구해라. 단 순보험료는 납입보험료의 50%이며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보험료는 순보험료,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다. 통상적으로 순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사고 냈을 때 보험금을 주고 저희같이 조사했을 것도 그 보험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 이 운영비는 부가보험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NH 손해보험에서 현재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순보험료도 지금 100%가 넘어가겠나 봅니다. 100%, 110% 막 이렇게 초과되다 보니 이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100%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순보험료 속에서 본인, 정부, 지자체, 우리는 부가보험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순보험료에 대해서 본인, 계약자 부담보험료와 정부 지원금, 그 다음에 지자체. 그래서 어떤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100만 원이 나왔으면 곱하기 나의 부담보험료는 얼마냐? 100%에서 1에서 마이너스 정부가 50%다. 지자체가 30%다 했을 때 50%를 빼고 빼기 30% 했을 때는 100% 마이너스 정부 마이너스 지자체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보험료가 20만원이 되겠죠. 20만원. 100만원에 80%를 지원을 받으니 20만원에 대해서 우리는 보험료를 낸다 이거죠. 그런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품목마다 정부 지원금이 다르잖아요. 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금은 순보험료의 50%를 기본적으로 다 모든 품목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적과점 품목인 품목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벼, 이것은 특별하다 보니까 이 지원금을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차등화했어. 그래서 10%, 15% 자기 부담 비율이 적어서 보험금을 많이 받는 농가에서는 지원금을 적게 주고, 나는 적게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공평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과점 품목이 제일 역사가 오래된 품목과 벼 품목은 반드시 정부 지원금을 알아둬야 된다. 그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부분은 고민할 필요 없어. 다 50%니까. 그죠? 적과점과 벼. 그래서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자기 부담 비율은 모든 품목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 15%, 20%, 30%, 40%. 다른 말로 하면 보장 수준이라는 거예요. 보장 수준은 이게 90%잖아요. 10%를 자기 부담하니까 보장 수준은 90%, 이는 85%, 80%, 70%, 60%.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부담 비율이냐, 보장 수준이냐는 똑같은 말이다. 이때 적과점, 적과전 품목, 4개 품목과 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두자. 그래서 10% 하면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담 10%는 335.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한 과수원으로서 3년간 순보험료 합계. 가입한 농지입니다. 농지. 가입한 과수원. 밭작물 할 때는 가입한 계약자. 계약자가 중요하냐, 농지가 중요하다는 그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10%형 할 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5 순보험료의 50% 보험금이 이하일 때, 그래서 10%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15%, 25, 30, 40%일 때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과가 10% 되려면 광이 빵빵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스톱도 좀 칠 줄 알아야 돼요. 38광이라고 하죠. 38광. 하여튼 38광. 38광땡. 38%. 10%도 38. 하여튼간 이렇게 뭐 할 때 보면 38광이 최고예요. 최고. 38광. 빛이 반짝 나는 38광. 38%. 그 다음에 40%. 50%. 60%. 60%. 38, 40, 50, 60, 60. 이 표는 여러분 해서 완전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여기에 들어오는 변은 11법칙이다. 11법칙. 3 플러스 8도 11이고, 변은 4 플러스 7 하니까 11. 그래서 여기는 48%. 47%. 47%, 48%, 50%, 55%, 60%. 이 55%가 특이하죠. 자기 부담 비율이 30%일 때 변은 55%가 특별하더라. 그래서 38, 밑에는 변은 11법칙이니까 47%, 48%, 50%, 55%, 60%. 이걸 어디서 보냐 그러면 교재에 나올 거예요. 교재에서 보시면 되고 38, 40, 50, 60, 60, 47, 48, 50, 50. 예. 요거는 1군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군에서 보장 수준으로 나온다 이거죠. 1군에서도 1군에 보장 수준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냐 되면 1군에 1군에 86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86페이지에 보시면 정부 지원하는 것은 자기 부담 비율 또는 보장 수준. 그래서 보장 수준과 자기 부담 비율은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38, 40, 50, 50, 50, 60, 60, 47, 48, 50, 55, 60.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도 계속 헷갈립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38광 플러스 11법칙으로 했기 때문에 딱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암기 팁을 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그렇게 되면 이제 1번 풀 수 있어요. 1번은 저가적 요금형 2에서 사과 같은 경우 납입보험료가 1000만원이다. 1000만원의 순보험료. 이 순보험료는 1000만원의 순보험료는 곱하기 50%잖아요. 그죠? 곱하기 50%. 곱하기 1번. 1번은 1000만원. 곱하기 50%. 이것이 순보험료. 그 중에서 내가 지금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순보험료. 다음 같은 경우에 계약자 부담보험료니까 우리 계약자가 부담하는 게 얼마냐. 이 순보험료에서 곱하기 1 마이너스 정부 지원금이 얼마냐.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15%일 때 사과일 때는 38, 40%잖아. 40%. 40%. 마이너스 지자체가 30%. 요거잖아. 쉬운 듯 하면서, 그죠? 약간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보험료를 먼저 구한다. 순보험료는 납입보험료의 50%를 하라고 했으니까, 순보험료 70% 하라면 70% 곱하면 되죠, 이게. 해놓고, 그래서 순보험료를 구해놓고, 그것이 내가 부담하는 게 100%인데, 그죠? 100%인데, 곱하기 1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그죠? 원래는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15%일 때는 38광, 38, 40%니까 40%,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500만원에 20%니까 이 옷이 100만원이네요.
500만 원에 20% 자기부담 비율이니까 100만 원에 500만 원에 20%니까 250에서 100만 원이네. 그죠? 500만 원에 곱하기 70% 30%니까 30%. 0.3은 3, 5, 15, 150만 원, 150만 원. 순간 이렇게 간단하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줄 꺾고 150만 원. 40% 30%니까 70%를 공제해보니까 내가 할 거는 30%잖아요. 그러니까 30% 곱하기 500만 원, 3, 5, 15, 150만 원. 이렇게 하면 정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번을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두 줄 꺾고 하면 아무 이상 없어.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번 문제.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고추. 고추 품목은 50%구나.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적과점 품목 4개와 오래된 거, 벼만 정부 지원금이 다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50%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40만 원이니까 납입보험료가 곱하기 순보험료를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50% 하니까 120만 원이 나오겠죠. 순보험료 120만 원 중에서 내가 얼마나 차지하지?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3%든 5%든 관계없습니다. 3%가 됐든 5%가 됐든 정부 지원금은 50%다. 그래서 1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지자체 30% 하니까 20%만 자기 부담이 된다 이거죠. 240만 원에 50%, 120만 원 곱하기 20% 하니까 24만 원. 그래서 2번은 24만 원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아주 좋죠. 모든 보험료에 구하는 기본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3번 종합위험 수학감소 벼니까 적과점과 벼는 정부 지원금이 다르더라 하는 것만 딱 아시면 160만 원 곱하기 일단은 순보험료는 납입보험료 50%니까 50불 곱해주죠. 그래서 순보험료를 구하고 160만 원 곱하기 50을 80만 원 가지고 내가 얼마지? 곱하기 1 마이너스 30%일 때 30%일 때는 벼일 때 47, 48, 50, 55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지자체의 30% 빼주면 돼요. 그래서 160만 원 곱하기 50% 80만 원 가지고 1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30% 이렇게 하니까 12만 원 160만 원 곱하기 16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갈로 열고 1 마이너스 55% 0.55 마이너스 30% 갈로 닫고 이렇게 하니까 12만 원 이것이 보험료가 된다 이거죠. 4번에 가축재보험 토종닭이든 가축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가축은 한도가 50%죠.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납입보험료 이것은 납입보험료 50% 납입보험료의 50% 이것은 가축은 납입한 보험료의 50%예요. 그래서 지금 200만 원에 50%인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게 순보험료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가축일 때는 납입보험료 기준이 순보험료가 아니에요. 이 납입보험료, 보험료 그냥 납입보험료의 50%예요. 그러니까 이 납입보험료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의 50%인 부분에서 1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지자체가 있으면 1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관계없고 마이너스 지자체가 있으면 30% 해주면 되죠.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50%가 기본인 지원을 받는다 이거죠. 정부 지원금은 똑같이 자기부담 비율과 관계없이 납입보험료의 50% 단 한도가 있다. 그 농가에 가축을 많이 기르더라도 5천만 원 한도 주민등록번호로 추적해서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에서 5천만 원 한도로 해준다는 것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 것도 또 공제를 해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농작물 재해보험 보통약에서 정하는 원예시설 작물과 시설 작물에 보상하는 손해의 차이점을 각각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조건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우리가 140페이지 한번 볼까요? 140페이지. 140페이지를 한번 볼 140페이지. 140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140페이지와 그 다음에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확장 담보가 있어요. 그것이 145페이지, 6페이지 있습니다. 145페이지, 145, 145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요. 이것이 답을 썼는데 의외로 15점짜리가 5점 이하가 많아요.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감점이 가장 많은 게 이 부분이에요.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펴세요. 책을 140페이지 1권 새로운 제본 140페이지를 펴시면 제일 아래에 나오죠. 시설 재배 농작물 및 버섯의 경우 원예 시설과 버섯은 똑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게 있는 경우에만 위 자연재해나 조세로 입은 손해. 자연재해나 조세로 입은 손해. 왜? 화재는 특약이기 때문에, 그죠? 보통 약관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왜? 비가림 시설 또는 원예 시설과 버섯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것은 화재 보험에 대해서는 기본이 아닌 특약으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비닐하우스, 단동하우스 속에 생리를 잘 봐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22종 딸기, 파프리카, 부장, 딸들 해서 모든 품목들은 땅에서 기른다는 거죠. 그런데 버섯은 다르다는 거죠. 버섯. 이것이 원예 시설 작물이고, 두 번째 버섯. 버섯은 좀 다르더라. 버섯은 그죠? 이렇게 해서 칸막이로 해서 여기서 배치를 해서 한다는 거죠. 땅을 기반으로 하되 이게 판이 있어 가지고 배치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이렇게 새송이 버섯은 바로 병재배를 해요. 병재배.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원예 시설 작물과 버섯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작물을 키웠을 때 자연재해나 조수해로 인해서 이것이 넘어지면서 그 비닐하우스가 탁 넘어지면서 작물이 있으면 보상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당연히 해주죠. 그래서 원예 시설과 버섯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굳히기다. 굳히기. 굳히기. 작년에도 시험 보면서 제가 굳히기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15점을 다 받았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저한테 밥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굳히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굳히기는 왜 굳히기냐?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 보시면, 자, 보상이 뭐지? 굳히기다. 구도체 할 때 구도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도체 및 피복제에 탁 멧돼지가 와서 했을 때 안에 있는
농작물까지, 원예시설 작물까지, 버섯까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해 주는 건 기본이야, 기본. 기본. 9. 치는 70. 경작불능보험금은 65% 이상일 때,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일 때를 하지만, 원예시설은 조금 더 해서 70%일 때. 70% 이상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막 가물어서 있는데도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왜?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담보를 해주지 않지만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피해가 물이 스며들거나 해서 작물의 피해가 70% 이상 입었고 나는 이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포기를 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기의 치는 70%, 기는 기상청. 그래서 구치기 동그라미 치세요. 구치기. 그래서 구조처 피복제는 이는 공통사항이다. 시설 작물이나 버섯의 공통이다. 버섯도 엎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치기. 요 치기. 70%는 어떨 때냐.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해서 농업용 시설 내에서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갈로 열고,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작년에는 갈로 속에 이 시설 작물에만 해당이란 말이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버섯도 되나 안 되나. 작년에 이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시설 작물에만 해당. 아, 버섯은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버섯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외부에서 자연재해로 홍수가 나서 해도 가뭄 피하고 아무 관계 없어. 왜? 발을 떼고 있으니까. 그죠? 발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고 위험이 없잖아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보험료를 산정할 때 하지 않은 게, 이게 계약자한테 불리한 게 아니에요. 계약자는 위험이 없다라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가 싼 거예요. 그래서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치기는 시설 작물에만 다 되는구나. 그리고 기상청에서 밑에 있는 3번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작물에 표정한 경우 갈로 열고 시설 작물에만 해당. 그래서 구치기는 원예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버섯은 해당되지 않는다. 버섯은 공통적인 것은 구치기 9. 그죠? 구조체가 태풍으로 해서 엎어버리면 당연히 해주는 거고. 근데 비닐하우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외부가 너무 가물고 해서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70%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리고 포기했을 경우는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단 시설 작물만, 원예 시설 작물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버섯은 두 가지, 치기에 대해서는 버섯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버섯 중에서 버섯의 종류는 파리, 세네양, 그래서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이 중에서 특별한 게 뭘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발을 떼고 있잖아요. 땅 위에서 재배를 하고 있지만 표고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표고는 나무잖아, 나무. 참나무이기 때문에 이건 땅속에 바로 꽂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46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146페이지 보면 표고버섯 확장 위험 담보 특별약관 있어. 기본에서 안 해주는데 표고버섯 썼대. 표고버섯은 표고버섯 확장 위험 담보 특별 약관이 생겼더라. 왜? 땅을
바로 접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했을 때 치기까지도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고버섯일 때는 땅에서 바로 꽂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너무 가물었을 때 홍수가 나서 습한 부분을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험료를 더 내고 위험이 있으니까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별약관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하나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재해 및 조세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조세는 아닌데 이게 잘못됐어요. 어쨌든 책이 잘못됐어. 우리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가가 중요해요. 농업용 시설물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로서 농작물 피해율이 70%, 구치기,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에 전체 시설 재배시설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기상청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렇다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어렵지 않다. 구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는 이 관로 속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약간 혼돈을 가져왔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제는 정확하게 내용을 이론서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8번 원예시설 작물과 시설작물 버섯에 보상하는 손해와 차이점을 각각 해라.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는 이제 145페이지에 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145페이지에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의 기준은 145페이지 체크하세요. 145페이지에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재해로 1사고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준다. 그죠? 소손의 면적이죠. 왜? 원예시설과 버섯은 그래서 누드 모델이라고 해서 10만 원 이하일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급 사유예요. 그래서 그래서 1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내용만 정확히 알면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가 놓칠 수 없고 그리고 설명을 포괄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제가 문제를 풀더라도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더라도 60점은 기본을 깔고 있고 이제 그 위에서 하나씩 좀 다듬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이 내용만 알면 핵심을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번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9번부터 해서 쭉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